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제2주차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지역사회의 개념, 기능과 구분, 그리고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해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이해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지역사회복지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된 사회복지과 이재환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2주차 강의 주제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기초로서 지역사회의 기초 개념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지역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지역사회복지가 무엇이고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의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온라인 원격 관리 시스템인 LMS나 대면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제시한 다양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대표적인 학자로 윌렌스키와 러보라고 하는 학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렌스키와 러보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개인의 욕구 불충족 문제를 일반적으로는 개인이나 가족, 시장 기능에 의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이를 해결해 주는 기제로서 사회복지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자녀적 혹은 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 개념입니다. 이러한 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빈곤과 같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전통적인 빈곤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예를 보기로 든다면, 자, 사람들이 갑자기 두통이나 복통으로 아플 때 어떻게들 하시나요? 자, 기본적으로는 집에 비치해 둔 구급약을 복용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의 대응을 하시죠. 자, 그런데 갑자기 심정지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옆에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 심폐소생술과 같은 CPR을 통해서 응급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죠. 자, 이러한 부분을 가리켜서 보충적 혹은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윌렌스키와 러보가 제시한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 개념은, 자,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누구나 욕구 불충족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정치나 경제, 사회 제도와 같이 사회복지도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존재하면서 늘 사람들의 욕구 불충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측면을 예로 들자면, 자, 개개인이 몸이 아픈 증상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가서 의료 전문가를 쉽게 만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개념,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건강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개념이 바로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와 달리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복지국가적 빈곤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에서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지역사회의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정진을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입니다. 과거에 개별 사회 사업이라든지 집단 사회 사업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3대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역사회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과 사회복지의 개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복지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는 커뮤니티라고 영어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어원을 살펴보면 함께 또는 서로 혹은 상호라고 하는 의미의 컴과 선물, 주다라고 하는 의미의 뮤너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이고요. 서로에게 선물을 나누는 관계, 다시 말해 고해적 봉사를 나누는 집단적 유대라고 하는 배려와 보살핌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이 아닌 중세 라틴 시대에는 이 꼬뮤니스라고 하여서 동료라든지 성곽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 개념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공간적 경계를 중심으로 한 지리적 지역사회가 있고, 의식과 뜻을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각종 구성원들의 모임과 같은 기능적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관이나 시설, 단체나 이들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하나의 지역사회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조직적 지역사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의 동호회 모임 등과 같은 가상 공동체도 하나의 지역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일반적 의미에는 지역성을 강조하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있고, 공동의 관심과 기능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사회에 관한 일반적 정의와는 달리 학자들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독일의 사회학자인 페르디난트 twe니스는 그가 28살 때 저술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아마 여러분들은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사람의 의지를 본질 의지와 선택 의지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니스는 이 본질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 전인격적인 결합체를 공동사회라고 보았고요. 본질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고보다는 공감이나 습관과 같이 자연적 욕구에서 비롯된 본능적인 의지의 작용이 지배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공감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회의 관심이나 종교 등으로 강화되거나 지속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결합은 감정적이고 매우 긴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삶을 자연스럽게 진행해주는 전통사회와 같이 혈연이나 지역, 정신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공동사회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인간의 합리적이고 선택적인 의지에 따라서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를 집단을 가리켜서 테니스는 이익사회, 즉 게젤샤프트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와 같이 대규모의 비대면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계약이나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특징인 사회입니다. 자, 수업 서두에 이렇게 테니스의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로서의 상호부조 정신을 기반으로 한 공동사회를 현대 사회에 맞게 적용해서 복원시켜 보려고 하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이 바로 지역사회복지론이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 우측편에 있는 로스가 제시한 지역사회 개념 구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인 경계와 같은 지역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공통의 관심과 집단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룰 내용은 지역사회의 기능과 구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길버트와 스펙트라고 하는 두 학자는 지역사회의 기능을 사회제도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가족제도나 정치제도, 경제제도, 종교제도, 그리고 사회복지제도 등이 각각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족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흔히 사회화는 교육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화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회화는 우리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사회적 가치나 행동 양태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시키는 과정이죠. 자, 이러한 사회화의 기능을 길버트 와스펙트는 가족제를 통해서 수행한다고 보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정치제도라고 하는 것. 길버트 와스펙트는 법이나 도덕, 규칙 등과 같은 정치제도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 규범에 순응하도록 하는 사회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제도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종교 제도를 통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결속력과 참여 강화를 위한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복지를 통해서는 지역 구성원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지역사회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한데요. 더넴이라고 하는 학자는 지역사회를 지리적 차원의 기반을 두고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의 크기에 따라 대도시나 중소도시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광산촌이라든지 어촌이나 농촌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구분되는 정부의 행정구역으로도 지역사회를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이태원이라든지 차이나타운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과 같이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업 내용은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기능주의적 관점과 갈등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능주의적 관점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균형이나 안정 상태를 강조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상호조정이나 통합을 이루면서 균형 상태를 유지해 나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볼 때 지역사회는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인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모든 체계는 변화하고자 하는 속성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고 보는 입장이 바로 기능주의적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늘 조화와 균형의 상태만 존재할까요? 그렇습니다. 갈등주의적 관점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기능주의적 관점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과 함께 기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갈등주의적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갈등 현상에 주목을 합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에는 갈등적인 요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또 다른 이론적 관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지역사회 상실 이론과 보존 이론, 개방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되게 개인주의 경향을 갖게 되고 또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등 1차 집단이 해체되고요. 공동체가 무너졌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엄청 이상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복구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제도적 서비스 개입을 강조하는 이론이 바로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지역사회 보존 이론은 이 지역사회 상실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사회와 유사하게 현대 사회의 도시인들도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전통 사회가 가지고 있던 지역사회 사회적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지역사회 보존 이론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 제도보다는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통한 상부상조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개방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앞서 제시한 지역사회 상실 이론과 지역사회 보존 이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론에 대한 제3의 대안적 이론으로 제시된 이론입니다. 여기서 지역사회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역성의 의미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좁은 의미의 지역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개념에서 나아가서 사회적 지지만 관점에서 비공식적인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개념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수업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본다면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인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자, 이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토마스 쿤이 1962년에 저술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바로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널리 통용되기 시작한 개념이 바로 패러다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거나 아동이거나 노인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시설 보호를 원칙으로 적용해 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집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과거에는 장애가 있거나 시각장애가 있으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청각장애가 있으면 청각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따로 분리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지역사회가 아닌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해 왔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수용하는 사항이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시설 중심의 보호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 지역사회에서, 특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복지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 역시 전통적인 개별 실천과 같이 미시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전통적인 3대 방법론의 하나로 간주되어져 왔지만요. 2000년대 접어들면서 미시적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실천 영역과 거시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과의 교집합적인 부분이 함께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각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지역사회복지의 독자적인 어떤 영역을 갖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정체되어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 많이 활용하는 용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이나 시장의 기능에만 개인이나 가족의 욕구 불충족 문제를 맡겨두기에는 한계를 맞이하게 되겠죠. 한계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역사회 복지 기능의 확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졌던 그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면서 지역사회 복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사람들의 욕구가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경제적인 복지 서비스로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재가복지 서비스의 등장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복지의 중요성이 그만큼 과거보다는 강조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복지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와 사회복지를 합친 복합 명사입니다. 자, 즉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복지를 의미하죠. 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을 해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가리켜서 지역사회 복지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되는 지역사회 복지는 결과적으로 도시화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전통적인 공동사회를 현대사회에 맞게 적용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던 전통적인 사회의 상부상조 정신을 기반으로 한 둘의 마을을 복원해 보고자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론이자 일종의 운동적 성격을 지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변화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인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등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라든지 보건의료라든지 돌봄이나 요양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2주차 수업과 관련한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촌 사회와 유사하게 현대 사회의 도시인들도 혈연, 이웃,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전통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 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적 관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복지 제도보다 가족이나 지역 사회를 통한 상호부조 기능을 강조합니다. 이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적 관점은 무엇일까요? 해당 문제는 지역 사회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을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수업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2주차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지역사회 상실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이론적 관점인 지역사회 보존이론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사회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요? 도시 저소득층 지역, 차이나타운, 이태원 등 외국인촌, 장애인 밀집 지역 등의 사례와 관련한 지역사회 구분 기준입니다. 정답은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입니다.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은 지역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을 유형화하는 것으로 지리적 차원의 지역사회 유형화에 해당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전국에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노인 통합 돌봄 모델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모델, 그리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그리고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등 4대 선도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으로 변경해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지만,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직으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영국일 건데요. 이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 빈곤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자선단체들이 구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자선 활동의 중복이라든지 누락이라든지 그리고 활동 기간 사이에 대립 문제라든지 그리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활동으로 인해서 당시의 자선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요.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적절한 원조의 제공을 목적으로 1869년 영국에서 특히 런던에서 최초의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선조직협회와는 달리 19세기 중반부터 종교단체 지도자와 대학생 등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슬럼가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시작된 인보관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보관 활동은 1884년에 바네트 목사가 런던 빈민가에 토인비호를 설립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현재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다루는 수업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지역사회복지의 가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치, 특히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나 문화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장, 비밀 보장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사회복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의 가치를 살펴보면, 자, 우선 지역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조직들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변화, 이를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과 분명한 위계, 그리고 연대와 연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그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주민들을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바, 즉 지역사회복지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지역사회도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목표를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가 활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전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고요.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행복을 도모해 나가려는 것이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 2주차 수업 주제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기초로서 지역사회의 기초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토론에 필요한 사항은 LMS나 대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2주차 수업에서는 지역사회의 개념, 지역사회의 기능과 구분, 그리고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3주차 수업 안내드립니다. 수업 전에는 반드시 주차별 원격 수업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차 수업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기초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방법을 비롯하여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과 우리나라와 영국, 그리고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대해 학습합니다.